작년에는 규모도 컸고 첫 행사였던 관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올해는 우리 총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라는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됐습니다. 그 구체화의 몇 가지 방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학술 행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외쳤던 것은 문자 생태계 다양성을 보호하자는 거였습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체 간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 힘 있는 자가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약자에게도 그 서식지를 보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약자가 언젠가 강자가 될 수 있고 또 강자도 언젠가 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 상호 존중의 이념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런 생명 문화 그리고 생태계 보존이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노력 앞에서 과연 문자는 어떤 의미로 생태계 보존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자는 보호를 해도 죽고요,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말과 글은 이제까지 끊임없이 죽어왔고 새로 탄생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어나갈 때 점이지대라는 개념을 꼭 이해해야겠다. 점이지대라는 것은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끼어있는 그 둘을 매개하는 트레이드 존과 같습니다. 이쪽 저쪽이 교환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럼 이 트레이드 존으로서, 점이지대로서 문자는 과연 어디에 이런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영어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점이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면 모국어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외국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어라는 것과 모국어의 그 사이, 점이지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바로 골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올해 골목이라는 화두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문자 생태계의 다양성이 자리하는 공간, 그것을 잡아내려고 했고요. 예술가 분들은 공간을 넘어서 시간과 사람이라는 역동적 구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예술 감독님께 듣도록 하고, 저는 이제 학술 행사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조 강연에서는 핵심이 문자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 어떤 쪽이겠는가? 그럼 이제 왜 우리가 문자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지 한 도덕적 물음이 생겨납니다. 기존에는 관용이라는 태도가 도덕의 핵심이었습니다. 존 로크가 얘기했던 종교와 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 태도, 이런 불간섭이라는 것을 관용이라는 태도로 이해해왔는데, 작은 문자가 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 정부는 그 문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인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의 원리는 관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관용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른이 아이를 때리고 있다.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은 말, 작은 문자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유네스코나 또는 유엔이나 또 미국이나 큰 나라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용의 원칙만 지키면 그들은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관용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태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방향 모색의 때가 됐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세계문자연구소는 서로 살림이라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 문자의 문제는 지식인의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은 문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할 수는 없는데요. 지식인들은 기록을 해야 되고, 국사 문제, 한국사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낱말로, 어떤 언어로, 어떤 색채로 기록되느냐, 그것이 결국 결정적으로 후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지식인 또는 권력층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기록물 문제입니다. 이 기록의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느냐, 이 문제의 관건이 바로 학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언어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학문어 문제는 아주 필수적인 우리 문자 생태계의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다뤄볼 테고요. 두 번째로는 글자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한일 관계가 과연 한국이 우리말과 우리 글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독립을 했는지, 그리고 일본어의 잔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글자와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자 하고요. 프랑스와 러시아의 사례도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세계문자연구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이 인포그래피라는 거였는데요. 인포그래피의 어떤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모션 인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이모셔널이라는 인포그래피가 있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인포그래피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좀 예측하고 이것이 문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세계문자연구소가 전 세계의 문자를 인포그래피, 모션 인포그래피, 이모셔널 인포그래피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학술 행사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문자 탄생기 조사입니다. 과연 문자라는 것이 어디서 탄생됐고, 어디서 탄생됐고, 탄생된 도시는 왜 문자를 필요로 했을까요? 그리고 그 문자가 어디로 흘러갔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이런 문자 탄생기 한 26군데 정도의 세계 문자 탄생기를 조사해서 그 문자 탄생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영향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이 서촌 일대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의 탄생지인 서울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호주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라시아 지역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자 정책을 좀 자세히 소개하고, 또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 당시에 이제 있었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모두 모국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국어를 갖고 있지 못한 공동체들은 독립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이런 문자 정책과 모국어, 그리고 말, 글이 어떻게 한 국가의 독립과 자긍심을 키우는데 기여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학술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세계문자 심포지아라는 행사 자체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큰 행사를 했고, 사실 국비를 들여 한 셈인데요. 그 결과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콘텐츠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아카이브와 같은 공공 기록물이 없었습니다. 요걸 어떻게든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세계문자연구소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 아카이브를 개설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벌였던 모든 행사들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올해 행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과물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이 개방형 도서관 아카이브를, 공공기록물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뜻과 정신을 알리고, 또 모든 그 콘텐츠들을 공유하는 함께 나눔의 이런 실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학술 행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